자, 모죽지랑가는 고매한 인격을 갖추었던 화랑인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향가 작품이고, 우리가 그 향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전에 내신할 때도 특성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민기 내신 했었어 근데? 아, 2학년 때 던졌어? 1학기 좀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우리 향가 같은 경우는 이랬잖아요. 주된 화자가 누구였냐? 당시의 지배층 승려랑, 그러니까 승려랑 화랑이었잖아요, 그죠? 네, 승려랑 화랑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불교적 세체, 그죠? 그 다음에 뭐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품 찬양,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어요, 향가에서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랑 찬양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 모죽지랑가랑 하나가 더 있잖아, 대놓고 있는 거. 창기파랑가, 여기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화한가는 지금 이것도 신문왕에게 간언한 설총의 설화, 화한계를 모티브로 삼아 그 내용을 한시로 변용하여 설총을 칭송한 작품이다. 자, 얘는 한시라는 거는 향가랑 좀 다른 부분이죠, 그죠? 한문으로 쓰였고, 그죠? 한문으로 쓰였고, 걔네들만의 정형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우리가 일종의 뭐 칠언절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글자로 되어 있냐? 여기도 7글자로 되어 있죠, 다 모두가. 네, 7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칠언절구 혹은 어떤 그 시상 전개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뭐 칠언절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칠언율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예, 우리가 뭐 내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게 있다. 네. 아무튼 문학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을 동원할 때는 그 인물이 처했던 당시의 역사적 위기나 부정적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자,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인물, 뭐 이걸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면 뭐 고사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 그죠? 고사를 인용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금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과거의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자, 쇠락했거나 부재하여, 쇠락했다는 건 뭐예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예전에 비해 자, 화려했던 과거와 대비되어 시리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지만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거는 내용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이제 밑에 나부분만 보시면 될 건데,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고 했다가 분명 까먹은 부분들이 있을 거니, 그쵸? 자, 우리 처음에 자, 모죽지랑가라는 게 일단 제목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죠, 그쵸? 죽지랑이라는 이 친구를 뭐 하는 거야? 추모하는 거죠? 그죠? 추모하는 노래. 그래서 얘를 아마 내신 때 했을 때 요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 죽지랑이라는 인물이 진짜 뭐야? 그냥 은퇴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 한다고 아마 그렇게 배웠었을 겁니다. 그쵸? 맞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가세요. 응, 알겠습니다. 여기서 죽지랑이라는 친구가 요 두 가지의 상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혹시 그 배경설화 아세요? 이 모죽지랑가 배경설화? 이거 내신할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일단 드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냥 화랑이었어요. 근데 화랑인데 약간 계급이 좀 쫄다구. 쫄다구 계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뭐 3, 4년을 계속 뭐 전쟁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개고생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드고라는 사람은 지금 뭐 부모도 못 만나고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죽지랑이라는 그 약간 대빵에 해당하는 화랑이 와가지고 얘한테 막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막 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갔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제 죽지랑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요런 노래를 불렀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 간봄 그리워함이라고 했어요. 자, 간봄. 이미 봄이 가버렸어요. 그쵸? 자, 이 봄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네? 너무 뭐 확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대상이 일단 뭐로 집중되어 있어? 죽지랑으로 집중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 간봄, 이 봄인 상태가 어쨌든 얘는 거의 긍정적일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럼 언제냐? 한창 뭐 젊었을 때나, 그치? 그죠? 아니면 뭐 전성기였거나, 그죠? 전성기. 아니면은 뭐 살아있을 때, 그죠? 그죠? 왜?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죠? 이거를 그리워한대. 자, 얘를 그리워한다라는 건 뭐야? 이때 당시에 죽지랑이 늙지 않았던 모습, 전성기였던 모습, 살아있을 때의 모습, 이걸 그리워한다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서러워.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모든 것이 서럽대. 자, 이거 무슨 표현일까? 이거 바로 나와야지. 모든 것이 서러워? 씨름한데. 뭐가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네. 어떤 표현상 특징이 하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서러워? 얘 지금 없잖아. 얘 이거 둘 중에 하나라며. 그치? 그리워하는데, 이 그리워하는데 다음 모든 애들이 서러워 씨름을 한대. 그럼 나도 서럽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뭐가 튀어나와야 정상이야? 감정이 튀어나와야 정상이죠. 감정이입이 나와야지. 왜? 모든 것이 서러워하고 씨름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 그럼 왜 말을 안 하세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감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자체가 감정이 이제 서럽다라는 말이 나왔고, 보통 이 사람이 지금 은퇴하거나 없으니까 서러워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감정이입을 부셔야죠. 이해됐어요?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랑 이 모든 것이랑 감정이 같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이란 얘기예요. 예. 아까 한 85%밖에 이해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방금. 예. 이 답을 원한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예전에 되게 젊었었는데 지금 확 늙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다고 느끼는 거야? 그치.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이 빨리 갔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낭이요. 우리 향가 내신을 하셨다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하죠? 이 낭이요? 네? 뭐라고요? 절구체는 대체 어디에 나오는? 4구체, 8구체, 19체는 들어봤는데 절구 뭐 칠원절구야? 칠원절구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절구체 뭐 하자는 거지? 자, 또 뭐라고 할까 이거? 들어봤을 텐데 이거? 얘는 일단 8구체이긴 합니다. 그리고 19체에 있는 특징이 8구체의 향가에도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 너무 내신이니? 기억나실 줄 알았는데. 뭔지 알긴 하는데 이름이 까먹었어. 낙구라고 하죠. 맞아, 낙구라고 하죠. 원래 낙구는 19체 향가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것도 결부분에. 그죠? 근데 여기는 그거 대신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낙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가 있었죠. 자, 그 낙구의 기능이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낙구의 기능. 비슷해요. 시선을
시상을 강조하거나 전환합니다. 아니 전환하는 부분은 그거 있잖아. 옛날에 제망매가 있잖아. 제망매가.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거 있잖아. 원래 이제 그 뭐야 동생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우리 만날 거니까 어디서 저승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 그냥 뭐 괜찮아 언젠가 만날 거니까 한잔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자, 요거는 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 이건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길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자, 요것도 우리가 뜻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자, 얘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다북숲 우거진 마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 친구가 이제 그 죽지랑인 친구가 은퇴하고 사는 일종의 은거지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은퇴하면 어디에 살아? 그 자연 같은 데 막 묻혀 살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이 다북숲이 우거졌다라는 게 마치 무덤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묻혔던 무덤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석하면은 뭐야? 뭐 여기에 잘 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죽지랑을 찾아가서 뭔가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무덤이니까 잘 밤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한 거면 탄식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아니 제가 웃기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니 진짜 뜻이 그렇다고요. 예. 웃기려고 한 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 야자. 야자? 야자를 몇 시부터 하는데? 그 6시부터 응. 7시까지. 1시간짜리 일을 한다고? 아니 학교 끝나자마자 하고 쉬는 시간 있고 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짜리 야자도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있어? 너 야자 안 해? 하고 싶은데 놓쳤어요. 아, 그것도 뭐 기간이 있어? 신청해야 되는? 그럼 그 야자가 뭐 평일에만 있어? 아니면 뭐 주말에도 있어? 평일에만? 그래, 너네는 그래도 그 평일에만 있어서 좋겠다. 쌤은 주말에도 했었는데. 레알 학교를 주 7일 다녀보셨나요? 학교 주 7일 다녀보셨어요? 주 6일도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야. 그 놀토 얘기하는 거죠? 네, 놀토 개념은 제 초등학교 때 끝났습니다. 네. 그거 제 초등학교 때 끝났고요. 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 5일, 월화수목금 하는 게 맞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자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자습이야. 토요일도 풀자습, 일요일도 풀자습. 요즘은 여러분들 그거 없잖아. 막 학교에서 뭐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막 뭐 따로 공부시키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 땐 그게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들어가면 이제 자습실을 이제 별도로 줘. 완전히. 걔네들만 할 수 있는 별도로 그 자습실을 주면서 주말에 이제 유일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거 존나 맛있어. 이게 먹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뭐야 급식의 단가를 그냥 다 거기다 몰빵 치는 거야. 존나 맛있어 진짜. 항상 무슨 양식이면 양식, 뭐 중식이면 중식. 이게 레알 짜장면이 진짜 레알 나와. 진짜 해줘서 나와. 꽤나 맛있었어. 원래 한 1200명분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0인분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뭐 돈 좀 남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밥은 맛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은 뭐 하고 싶어? 자고 싶다고? 참고로 저희 학교 근처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저희의 그 폭력과 낭만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PC방 같은 데를 잡으러 올 수도 없어요. 예, 왜냐? 오면 사장이 개지랄하거든요. 아니 여기 성인들, 그 대학생들 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안 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부터 저도 타락하기 시작했죠. 매번 야자 때마다 째가지고 이제 서든어택 하고 맨날 가면은 항상 그 고정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맨날 한 8명에서 서든 존나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만 안 했으면은 더 좋아. 아무튼 예. 아니 뭐 지금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자 나 부분 볼게요. 자 여기 아까 말 그대로 뭐야 그 설총이 이런 그 조언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칭송을 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임금이 있는 그런 집무실이겠죠, 그렇죠?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한가를 노래했네.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어. 자, 요게 진홍색 연자색 꽃이 어떤 애들이야? 그 초반에 나왔던 뭐 장미나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좀 이쁜 애들. 싱긋 한 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꽃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었죠? 보통? 뭐 외적으로만 이쁘고 그런 신하들을 우리가 간신이라 했었죠. 그죠? 그때 다 알고 계세요? 네?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해줘야겠네. 너 알아? 뭔가 간신이라는 것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꽃에 이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얘가 새로운 신하를 뽑고 싶어 했어요. 그 신하로 나온 후보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면 얘기하면요. 장미가 있고요. 할미꽃이 있었어요. 당연히 얘는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요 대비가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하는 말이 뭐냐? 꽃왕의 그 화왕의 뭐 기분만을 맞춰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고, 얘는 약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간신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고, 그다음에 할미꽃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충신이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런 내용이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현재 이 임금이 하고 있는 그 행태가 어떻다는 거야? 마치 간신만을 옆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나라가 되게 위태해진 그런 기분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알리오 골짝 속의 머리 허연 백두옹이, 이 백두옹이 그 친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할미꽃입니다. 네, 할미꽃. 자,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일에 익숙한 군자와 같은 부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충신 혹은 군자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자, 거기 천거할 길이 없으니. 자, 이 천거라는 말이 뭐였죠? 천거. 그러니까 이 인물을 뽑을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왜? 지금 할미꽃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아까 지금 여기에서 잡초들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다 많은 잡초들, 이런 애들이 존나게 많으니까 얘를 제대로 뽑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그러니까 얘 색황이라고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여색에 빠져있대. 그러니까 맨날 맨날 궁녀 일로 와봐. 와봐. 그 또 놀고. 그 다음에 저기 지나다니는 궁녀 삼 와봐. 은혜를 한번 입어볼래? 말면서 이제 막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맨날 그 짓만 하는 거야. 왜 정사는 안 돌보고 저런 것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쵸? 자, 이 한마디에, 자, 근데 어쨌든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어쨌든 설총이 저 말을 하면서 임금이 뭐가 된 거야? 그치. 깨닫고 변한 거죠. 그쵸?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산과 들을 다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난손과 두약의 이 의미가 뭘까요? 난초와 향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에 뜻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까? 그죠? 군자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왕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괜찮은 인재들만 지금 뽑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바뀌었어.
어떤 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권계라고도 하는데 혹시 아세요? 계몽. 계몽할 때의 결과예요. 이건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권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성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그럴 목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어디에 있냐면은 그 오륜가라는 작품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뭘 해야 되고 뭐 엄마는 엄마대로 뭘 해야 되고 각자 알아서 막 장유유서도 하고 막 그래야 이제 잘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얘도 어쨌든 그렇게 돼서 바뀐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훌륭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요.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그러니까 설총님 덕분에 이런 어지러운 것들이 다 끝났다. 뭐라는 이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고전시가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표현법 3가지가 있다 했었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아우 뭐 표현법 3개 수사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1개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 고전시가. 시가예요? 네, 고전시가에서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서리. 영탄. 하나 더. 그렇지. 어우 집단지성의 힘 아주 놀랍습니다. 예. 여기 3개 나오니까 일단 얘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네,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물론 실제로 선지를 다가갔을 때 이걸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표현상 특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기준으로 필터링만 한번 거쳐도 네, 해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 나오는 거 고전시가에서 진짜 안 나오는 거 반어 역설 그닥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표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죠.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고전시가 그냥 85%가량 되는 고전시가에서는 저런 건 안 나옵니다. 역설 반어 애지간하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 일단 이거 있어요?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 가에서는 안 나타나잖아. 그죠? 근데 나에서는 뭐 간접적으로나마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인간의 속성을 대조하여 애상감을 환기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인간의 속성을 대조했다기보다는 비슷하게 한 거죠. 그쵸? 비슷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애상감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상감. 애상이 뭐야? 애상적. 자,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대한 슬픈 감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랑 귀결이 가능할까? 그리움과 귀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른 배경 묘사를 통해 일단 이동하는 공간 자체는 안 나왔죠. 공간은 있을 수 있으나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탄적인 표현.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나왔죠. 자, 일단 있습니까? 가에서 어디 있으세요? 낭이어 있었죠. 그쵸? 네. 그게 이제 낙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는 어디 있었나요? 어디요? 스승이요? 요것도 맞고 또 아까 뭐라고요? 훈련해라? 훌륭해라가 어디 있어? 여기 훌륭이라 둘 다 뭐 그쵸 영탄적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끝까지 한번 보셔야죠. 시적 대상인 주요 인물을 명료하게 부각하고 있다. 자 여기서도 첫 번째는 낭이여 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죽지랑에 해당하는 부분 딱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대놓고 설총 스승이여 했으니까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화자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의 장면을 회상하여 이 부분이 있나? 없죠?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그러니까 가에서는 일단 알기가 좀 애매해. 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고 나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장면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간접 경험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쵸? 그다음 5번 자연물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단 색채 이미지 가에서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에서는 있긴 하죠. 맞죠? 그 얘네들 있었잖아. 뭐 백두홍부터 시작해서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쭉 연결시켰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 이거는 없었잖아. 지금 뭐야 변화하는 심경 없이 한 가지로만 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좀 쉬우려나? 이것도 쉽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기억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잠시라도 남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우리 첫 번째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다북수 우거진 마을 이 난과의 재회를 체념한 화자가 위로를 느끼는 공간이다. 이거는 체념은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위로를 느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만약에 죽음이라고 했을 때 무덤 실제로 무덤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 근데 위로를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디귿 임금이 마음이 잘못될까 염려했어라는 부분은 미혹될 것을 걱정한다. 이것도 연결이 될 거고요. 4번 선택한 인물에 따라 이게 뭐야?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그러니까 누구를 잘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조정의 인재들이 모인 상황을 비유하 어린 머리심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선지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자는 낭을 만나지 못해 시름 속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낭과 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부정적인 현실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보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연결 가능하십니까? 왜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라는 의도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 거짓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1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은 시름 속이 고통스러워하면서는 일단 1년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야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결은 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 얘기였던 거고요. 그 다음 2번 가에서 역사적 인물인 죽지랑은 과거의 젊었던 시절인 간봄에 지렸던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되는 얼굴이 주름살을 지어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3번 나의 화자는 신라가 겪었던 역사적 위기를 온갖 풍파로 그것을 막아낸 역사적 인물로서 설총의 역할을 보물피리 소리에 비유했다. 이것도 맞죠? 그죠? 4번 나에서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골짝 속의 머리 허연 백두홍이라는 자 일단 뭐가 틀렸어요?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나 쇠락했다라고 보기엔 어렵지. 오히려 어떤 거랑 연결이 가능했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인물로 연결이 가능하다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진홍색 연자색 꽃으로 형상화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맞는데 그죠? 여기는 맞는데 위에 세력한 모습이 틀렸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또 여기 안 보시면 네 그냥 넘어서 가셨겠죠. 그쵸? 여러분들 특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의 화자는 낭과 같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필요한 현실 상황을 나의 화자는 임금에게 이 한마디에 간언을 해줄 설총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문제적 상황을 드러낸다. 그것도 이것도 보기랑은 연결시키면 충분히 네,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봤던 네 무슨 작품이에요? 숙향전이죠. 숙향전 뭐 기출에서도 많이 봤고 수특에서도 많이 봤고 뭐 그랬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번 수특에 수록된 숙향전은 거의 이제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얘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야. 뭘까요? 예? 무슨 그 있잖아요. 숙향전 하면 항상 갖고 가야 되는 거. 모티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예? 뭐요? 맞아요. 예. 네. 자, 얘는 적강 모티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적강이라는 것 자체가 예, 천상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상으로 떨어지는 건데, 자, 천상에서 뭘 한 거야? 보통은 죄를 지어서 지상의 인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환생을 하는데, 이 환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상당히 뭘 받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일종의 천상계에서의 형벌입니다. 그쵸? 이게 형벌이고, 이 형벌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다시 어디로 가냐? 그쵸? 천상계로 다시 이동합니다. 네, 천상계로 이동하는데, 특히 요 부분 천상계로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하늘의 법, 하늘의 법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운명이라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숙향전이라고 한다면은 주요 인물이 2명이 있죠. 그죠? 아세요? 당연히 숙향이 있겠지, 당연히. 우리 숙향이 하나 있겠죠. 자, 숙향이 있고요. 또 한 명 누가 있냐? 이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선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낭군이라고 하고, 얘는 여기서는 낭자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이게 각각 어디랑 연결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아까 적각 모티프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뭐야? 천상계의 시절이었던 존재도 있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얘가 누구냐면요, 얘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네, 이런 인물. 뭐 혹은 다른 말로 월궁소화라고도 하고 월궁항하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녀야, 선녀. 선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클라이밍 하시냐, 아주 피곤하시죠? 팔이 막 땡기고 막, 그러시죠, 막, 자, 그 다음에 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상계였을 때 누구였냐면은 태일선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숙향전의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둘이, 인간계에서 이 둘이 어디로 올라가? 원래 천상계로 갑자기 초대가 됩니다. 그쵸? 천상계에서 초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출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이 초대가 돼서 이선의 시선으로 본 이 천상계가 있고, 얘의 시선으로 본 천상계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거 푸셨을 때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씨발, 같은 장면이 왜 또 똑같이 나와? 이러면서 뭐라는 거지? 이렇게 막 헷갈렸을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리긴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통 고전 소설하면은 그냥 쭉쭉쭉 이렇게 막 줄거리가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뭐 같은 장면이 왜 또 2개나 나와? 이 새끼 뭐 인쇄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왔어요, 여기에. 좀 이따 한번 또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27페이지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보고, 그다음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숙향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의 교섭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숙향이 겪는 사건들은 현실적 성격의 것이면서 동시에 환상적 성격을 지닌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적 성격 동그라미, 환상적 성격 동그라미. 자, 현실적 성격이라는 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이스팔반 1로 겪기도 하지만, 환상적 성격은 뭘로 연결시켜주면 될까? 그러니까 왜 환상적이었을까?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에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천상계에서 내리는 형벌로도 연결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측면으로 봤을 때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가 천상계에서 내리는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건 환상적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숙향이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은 대체로 초월세계 인물의 간섭을 통해 해결되는데, 자, 초월세계 인물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한다고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 초월세계의 인물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조력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숙향과 이선이 그 천상계를 가게 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면요, 파랑새였어요. 이때 당시 얘는 파랑새였고요. 얘는 그 무슨 어떤 보살님이었는데,
얘가 그냥 절간에서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예. 얘는 파란색 따라. 예. 파랑새 따라 갔더니 이제 천상기였고 얘는 이제 보살 만나고 잠깐 졸려가지고 잤더니 갑자기 일로 올라왔어. 자, 그 다음에 이는 숙향전의 창작 배경과 관련이 있다. 숙향전이 창작되던 17세기에는 전란, 기근, 역병, 도적의 출몰 등 생존의 위기와 고난을 겪거나 가족 또는 연인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백성이 많았다. 결국 숙향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초월 세계의 신이한 능력을 통해서 현실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투영됐다.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작품이 좀 더 선호됐다라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막 애니에 푹 빠지신 분들은 보통 어떤 걸 봐? 이세카 힘을 보잖아. 그쵸? 이세계 용사. 이 세계에서 뭐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거부터 있잖아. 막 그죠? 뭐 전생을 했더니 환생을 했더니 슬라임이 됐던 건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왜 쓸데없이 잘 알고 있죠? 아니 많이 보잖아요. 아니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렇죠? 그게 다 왜 그런 거야? 이세계물이 왜 갑자기 발전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돼요. 거의 뭐 죽으면 3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뭘 바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현실에 나는 시궁창이니까 어디 트럭에 한번 치여가지고 갑자기 당신 용사로 소환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세카이 이러면서 근데 막 용사로 됐으면 뭐해 씨발 능력치가 뭐야 거의 뭐 F급이야. 하면서 이제 막 과제 버려지고 막 나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큰일 났는데. 근데 그걸 듣고 웃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거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내용이 어떤 어떤 거냐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소재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24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민기 잘 잤어? 잘 잤어? 너 자꾸 그러면 여기 클라이밍 시켜버린다? 여기 좀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붙잡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하룸은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니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시 거기 천태산 마구선녀라고 해서 이 마구선녀가 어떤 친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천상계의 인물, 초월세계의 조력자였던 친구였죠. 그쵸? 그래서 월궁 항아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려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예전에 낭자가 유지연에 갔을 때도 우리 그 기출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이 유지연이 천상계였죠.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가 되어 낭자를 인도했고 이 내용 알아? 사훈이? 대충 알아? 방금 말씀해 그거 때문에? 원래는 알아? 나 이거 많이 봤 많이 봤죠, 이거. 그죠? 난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관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옥중에 갇혀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하나이다. 자, 지금 뭐였어?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갔대. 이 얘기 뭐야?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갔다. 이 형벌이 끝난다 했잖아요. 이 형벌이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천상계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얘 운명이 이제 거의 다 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니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을 아오리까.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오로지 마음속으로 낭군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게 되거든. 할머니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리라 바란나이다.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리이까. 이에 할미가 위로하려 말했다. 자, 우리 인연이 다한 것은 자 거기는 별표 한번 쳐주셔야겠죠. 네,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고전 소설 중에서 저러한 내용이 나온다.
예, 천상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럼 항상 연결되는 게 운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법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고전 소설인 경우는 반드시 운명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 이생규장전의 걔 누구야? 최랑 같은 경우도 어때? 마지막 세 번째 만남 때 뭐라고 돼 있어? 저승의 법도 때문에 영영 헤어져야 된다 막 이러잖아. 그치? 사실 저승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부여해가지고 한 8년을 더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억울하게 죽었음에 대한 약속일 뿐이었던 거지, 이 약속이 끝나면 원래는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법도니 운명이니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전기적 요소가 나오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다. 아무튼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저도 낭자가 낭군을 모시고 함께 노니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요. 낭군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부모를 만날 때도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님을 만난다는데 어떻게 알아보이리까? 자, 이 부모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령,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진짜 부친이 얘를 싫어해서였다기보다는 그냥 이 숙향이 겪어야 했던 고난 정도 혹은 형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낭자가 크게 놀라 나라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하니 할매가 말했다. 아직 서로 만나보실 때가 아닌데 또 나왔어요.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나이까. 소설 만들기 존나 쉽죠? 설정에 오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를 매로 치료할 때도 사령의 팔에 올라앉아 매지를 못하게 했나이다. 이 사령도 우리 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형이랑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그 있잖아요. 형을 집행하는 사람. 우리 이전에 그 저번 주에도 형이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 나왔었잖아. 나. 기억 나시는 거 맞죠? 예. 예. 여기가 아닌가? 다른 데였나? 아무튼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오니 길이라도 가르쳐주세요. 이제 낭자의 부친은 개양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어우 미기야 그만 진짜 내 클라이밍 시켜 진짜. 너 열어줄 테니까 여기 매달려. 아직 와. 빨리 와다. 나도 졸려가지고 카페인 열심히 먹었는데. 자, 이걸 어떤 상태라고 하는지 아세요? 체념적 상태라고. 체념적 태도. 상훈아, 내일 아침에 나올 거지? 네. 아닌가 보네? 나올 거예요. 8시 40분에 못 오겠으면 10시라도 오세요. 네, 질문도. 응. 질문도 할 거 있어? 네. 응, 알겠어요. 오, 너가 질문할 게 생겼다고? 오. 네, 이거 그냥 전체 다 틀려가지고. 예? 그럼 지문을 아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네. 뭐 학습 모델링 같은 거야 혹시? 네? 모델링 같은 거? 학습 모델링? 뭐 그런 거야? 알고리즘.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학생 맞잖아.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작년에도 저거 있었는데. 작년 이거 내가 만든 거지 너네가 아는 건 아니구나. 근데 저도 풀어본 적이 넌 많이 풀어봤을 걸? 응. 근데 틀렸어요. 뭐 언제나 그렇죠. 예? 수요 파일 중에 몇명 올린다는 거 같은 거예요. 뭐? 올려줘? 네, 고민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으면 좋겠어? 궁금해서? 그럴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좀
속가냈다고. 이미 그 안에서 이미 한번 정상화가 한번 이루어져서 뭐 굳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 이제 너랑 이제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이제 뭐 거기 소일반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예. 뭐 그래서 준성? 세상 풀렸는데 이제 걔같이 털렸어. 걔같이 털렸는데 약간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는 그래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남자가 막 까오가 있고 막 뭐 뭐래더라? 뭐 갑자기 이 어려운 걸 푸니까 막 흥미가 생겼다는 거야. 원래 제 시선이라면은 절대 안 시키는데 얘가 그게 흥미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뭐 조짐 당해봐. 그래서 일단 놔뒀는데 한두 번 정도는 일단 해봐야죠. 왜 너도 어떻게 최상 한번 해볼래? 너도 도파민 한번 채워봐. 족같네 이러면서 병 개 느껴지네 이러면서 야 너 그때 근데 그 뭐야 월요일 날 너 저번 주 월요일인가 뭐 그때 성적 나온다며 나한테 얘기 안 해줘. 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 정도야? 야 그 정도야? 얘 너 수요일만 가야 돼? 그 정도야? 아니, 민재보다 좋아서 민재랑 비슷할 걸. 누구랑 비슷하다고? 친구 어. 뭐할 친구 아니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점수야? 차마 말할 수 없는? 점수를 몰라요. 등급을 알아요. 등급이 네?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등급이 아니야? 아니 근데 한 양치고 나쁘지 않게 봤다 생각해요. 한 양치면 넌 한 8등급 나와야지. 너무 잘 봤어요. 띠발놈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그냥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것까지 말 못하고? 등급이요? 응. 네, 등급은 4등급 나왔어요. 그래? 존나 열받는다.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가성비냐 이거? 사건 몇이에요? 사컷이요? 너 엄매였나? 엄매를 했을 때지. 저 화적했었어요. 화작으로 바꿨어? 그럼 사컷이면 얼마지? 대충 한 50 몇일 텐데 58인가? 그럴걸? 58인가 54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너 2학년 때랑 그럼 지금이랑 다를 게 없잖아. 얘를 또 5등급이었어요. 그래? 몰랐어요. 그래? 오. 개족밥에서 족밥 정도로 이제 바뀐 거네? 너 처음에 왔을 때 네가 막 존나 잘한다고 그랬잖아. 막 존나 한 3등급 정도? 고2는 2등급 나오는데 고3거는 이제 고3 거 풀었을 때? 그러면서 막 뭐 사관학교 준비한다고 막 처음에 그래. 지금 그러려고 깎은 거야? 자, 아무튼 우리 어디부터 길이라도 알려줘서 거기네요. 그쵸? 자, 이제 낭자에 붙이는 계양 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곳에서 계양까지 3,500리나 되기에 낭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이것도 일종의 운명이죠. 그죠?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날 것이옵니다. 낭자의 애군이 다 끝나서 이 애군이 다 끝났다는 건 뭐예요? 나쁜 일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쵸? 조만간 우리 액이라는 말 이거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액땜했다의 액 같은 말이야. 액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개 좆될 거를 좆될 걸로 끝난 거야. 그걸 이제 액땜했다라고도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무속신앙 중에 액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 뭐 무슨 카카오톡 선물하기 근황에 무슨 액막이 같은 게 무슨 베스트로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액막이 덕분에 뭐가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풍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액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애군이 다 끝났고 맞아.
부귀영화도 누리길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 듯이 여기소서. 자, 그럼 여기서 개도 뭔가 역할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쵸? 저 개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이다.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이까. 내가 사는 첫해사는 이곳에서 58,000리. 아우, 이 거리감을 통해 초월적인 세계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죠. 이제 곧 떠나러 하나이다. 이에 낭자가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회포나 풀고 가소서 하니 할미가 긴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고 버리고 가리오.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사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또 이놈의 정해진 때가 다 돼요. 급히 가오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자, 이번에는 모두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얘가 이제 그 할미가 떠나면서 주는 템들이 딱 2개가 있었어. 개가 있고 옷이 있었어. 그쵸? 그죠? 얘들은 다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자, 관과 너를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놓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 묻어둬서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이다. 어쨌든 간에 둘 다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들이야. 그쵸? 자, 중요한 부분. 할미가 떠나간 이후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뭐야? 내가 어그로가 많이 끌리나? 아무튼 어느 날 밤 낭자가 달은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책장에 올려놓고 잠깐 졸았는데 자, 지금 뭘 썼대요? 편지를 썼는데, 그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사라졌어. 이 편지 누가 갖고 왔냐? 얘가 갖고 왔어요. 얘가 갖고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쓰는 편지였죠? 그죠? 이생이인데 이제 뭐 우리가 낭군이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나온 상으로는. 그쵸? 그래서 낭자가 더욱 망극하여 울며 말하기를 이 새끼는 존나 F야. 그죠? 걔가 없어졌는데 이제 글도 없어졌잖아. 아, 그럼 대충 눈치를 까야지.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요 하며 무수히 통곡하더라. 기절하더라. 야, 역시 너무 F예요. 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자, 각설이라. 자, 요것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각설. 아무튼 간에 그죠?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낭자의 옷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했는데 멀리서 청사자처럼 생긴 것이 자기를 향해 울며 달려왔다. 걔가 뭐라고? 걔겠죠. 그죠?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고다. 저거는 낭자 집에 청삽살이 같긴 한데 이 개가 지금 청삽살이로 되어 있네. 그쵸? 삽살이가 뭔지 아세요? 삽살개 같은 거예요. 어떻게 수천 리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찾아오리오 하고 있었더니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겨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낭자 집의 개였다. 이생이 너무 반가워 개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아이고 나는 사람이면서 낭자에게 가보지 못하니 내가 너만 못하도다 하며 무수히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개가 입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뭐야? 뭐 토해낸 거야? 밑에 이생이 놀라 즉시 주워서 보니 낭자의 글씨가 이 편지를 삼켰는데 부식이 안 됐나 봐. 괜찮은가 봐. 소화가 안 됐나 봐요. 예. 그 펼쳐서 읽어보니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5살에 부모를 여의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국어라고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연기는도다.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인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이었던가. 그럼 지금까지 이 편지의 내용은 뭐야? 숙향의 인생이 담겨있는 요약적 제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월화의 연분으로 이 월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월화 뭐였죠? 월화 뭐죠? 월화 저기요? 월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규원가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월하의 연분으로. 조선시대의 교류는 어떻게 했다고? 뭐 자유연애했어? 집안끼리 뭐 했어? 그 중간에 누구 있어 없어? 그래, 중매쟁이. 월하가 중매쟁이라고. 네. 근데 여기에서의 월하의 역할을 했던 친구는 여기에 조력자인 할미긴 하죠. 할미가 조력자의 역할을 했죠. 이거 숙항전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챕터도 있잖아. 막 무슨 뭐 증거물 갖고 오라고 막 그 숙향이 저는 증거물 없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이지랄 존나 떨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갔다 오잖아. 얘도 막 숙향이 막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존나 부자, 한 명은 찐부자, 한 명은 병신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전 그래도 병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한 거잖아. 그것도 있잖아.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아무튼 간에 이제 원앙금침이 따뜻하게 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인가. 자, 원앙금침 이거 뭔지 아세요? 원앙금침? 뭐예요? 부부가 사는 그 이불이 그 그러니까 금으로 원앙 모양으로 수놓은 거예요. 뭐 어쨌든 그 신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네. 따뜻하게 기준에 이별은 무슨 일인가? 오작교 끊어져 만날 길이의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꼬. 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내 누구한테 의탁할꼬.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천하는 넓고 크다던데 어찌하여 조그만 이내 몸 이탁할 곳이 없는가. 살아생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이거 거의 좆된 상황인데? 야, 안 보면 뒤지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좆됐어요 그죠? 자, 이생이 다 일구는 생각하기를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삽사라에게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이제 할미만으로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내게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너는 빨리 돌아가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하니 걔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나름대로 소재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파랑새는 월궁 황하의 명을 받아 낭자를 도운 것 맞죠? 그 다음에 청섭사리는 할미의 뜻을 받들어 낭자를 돌본 것이다 맞고요. 그쵸? 2번 파랑새는 옥중에 있던 낭자의 서차를 이거는 맞죠? 이거 자기 도와줬다는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그죠? 청섭사리는 할미 집에서 낭자가 써둔 글을 각각 일왕에게 전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일 거고. 3번 파랑새는 요지원에 간 낭자를 인도하는 역할. 이것도 맞고. 청섭사리는 할미가 묻힐 자리는 낭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맞을 거고요. 자, 낭자는 파랑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거는 맞아요? 맞죠? 아이 그 죽이려다가 어쨌든 막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았다며. 그죠? 이생은 청삽사리의 도움으로 태학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다. 얘 벗어나지 않았어. 다시 뭐 했어? 밥 먹이고 편지 써서 다시 물렸잖아. 지가 갈 생각은 안 하네, 이 씨발. 왜 그러는 거야? 하나도 안 해, 이 새끼. 아무튼, 예. 자, 그 다음에 3번도 선지 빨리 보고요. 자, 1번. 숙향이 할미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은 어려서 가족과 헤어진 숙향이 잠시나마 안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월세계의 인물이 간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맞죠 이것도? 2번 숙향이 난궁과 혼례를 올릴 때가 할미가 삼신산 선관들을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는 것에서 현실세계와 초월세계가 교섭하는 양상. 이건 교섭하는 양상이라는 건 뭐야? 현실세계와 초월적 세계가 같이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상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니까 연결이 가능하실 거고요. 3번 숙향이 물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할미가 숙향의 넋을 인도하여 숙향 모친의 꿈에 나타나게 한 것은 숙향을 구하기 위해 초월세계의 인물이 능력을 발휘한 사례.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4번 할미가 입던 적삼을 숙향에게 벗어주고 호련히 사려져 버린 것은 숙향에게 주어진 난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초월세계로 돌아가는 상황.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일단 난제 해결을 도운 것까지는 맞고,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초월세계로 돌아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 일단 5번까지만 하고 4번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5번. 청섭살이가 서울의 억만 가구 가운데 이생을 바로 찾아내는 것에서 초월세계의 인물인 할미가 남기고 간 동물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숙향을 위해 신이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럼 이제 4번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5번 일단 맞고요. 자,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숙향이 가지고 있는 난제가 뭐였냐는 거야.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숙향의 난제가 뭔데? 이제 할미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낭군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적삼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와서 이거 한번 파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얘의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4번 얘기할 때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뭔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특히 문학 푸실 때는 꼭 조심해 주시고요. 자, 4번 문제는 이건 졸라 쉽죠? 네, 하늘의 명이라는 건 어쨌든 뭐 운명과 관련된 거니까 답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되게 쉬웠어요. 한마디로 요게 이제 육모나 구모나 수능 때 나왔을 때 요 문제를 요게 나왔고 요걸 만약에 틀린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개쉬워. 진짜 이 정도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결론이 다 한번 나왔던 부분이니까 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비문학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거 하나, 거지 같은 거 하나 남았습니다. 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어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혈액에다가 산소라는 걸 공급을 못 해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썩어 나가려는 얘기예요. 조직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심정지 상태라고 해서 얘가 심장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요거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엔 진짜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심장 자체에서 요거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면 인공호흡 한다고 되겠냐고. 이미 심장이 망가졌다니까? 그죠? 안 되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이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한 치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동시에 뭐까지도 들어가야 돼? 여기 말한 심폐 기능을 그쵸 대신 해줘야 돼. 그죠? 요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요걸 해줄 수 있는 애가 이제 뭐야? 에크모라는 거였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체류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였던 거야. 뭐야? 산소를 공급해주거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요.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준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인데 산소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심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한마디로 뭐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죠? 여기서 이 과정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짜증나게 생기긴 했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떠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막 저번에 혈압처럼 뭔가 어떻게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봐봐요. 이산화탄소는 뭐야? 여기다 적을까? 얘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 얘는 원래 대정맥을 통해서 가야 돼요, 원래는. 이산화탄소 자체는. 근데 제가 굳이 별도로 안 쓴 이유는 어차피 기능이 여기서 같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나오는 명칭들 있잖아요.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세요, 그냥. 우심실을 거친 후에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자, 이제 폐포에서, 자, 요거 방금 아까 순서가 있었죠, 그쵸? 대정맥, 우심실, 폐동맥, 그 다음에 폐포. 근데 저는 여기만 쓸 거예요. 그냥 여기 최종 부분, 최종 루트만 일단 쓸게요. 원래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폐표? 폐포에서 뭐가 일단 일어난다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진대요. 이 가스 교환이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거겠죠?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자, 요게 되고 나서 이게 순환인 거잖아, 그쵸? 맞죠? 순환인 거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줍시다. 자, 얘가 되면요,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자, 지금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이 되고 얘는 다시 폐정맥, 폐포에서 된 거에서 이제 다시 폐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간다고 했죠, 그쵸? 맞죠?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폐순환이라고 하고, 그럼 폐순환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죠?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들.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자, 다시 대동맥을 따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대동맥을 따라 가는 거죠, 그쵸?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여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다시 공급한 후에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재순환을 하게 된다. 자, 다시, 자, 요렇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폐순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대동맥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각 조직으로 갔잖아요, 그죠? 각 조직으로 갔는데 여기서 공급해주고 나서 또 이제 뭐가 필요해? 다시 이산화탄소가 또 생기니까 또 요거를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순환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체순환이라고 한다고, 요 부분을. 됐죠? 이해됐어요? 폐순환과 체순환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폐순환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체순환은 요 전체에 해당하는 거.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끝난 거야. 혈압보다는 낫네, 그죠? 자, 하지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폐순환이나 혹은 체순환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사용하는 게 에크모라는 거네요. 자,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자, 몸 밖으로 빼낸 후에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 일단 에크모의 가장 큰 부분이 뭐야? 혈액을 어디로 빼야 된대? 밖으로 빼야 돼. 이 밖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뭐야? 이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주입시킨다는 얘기죠? 맞죠? 이게 에크모의 기본 원리죠? 그 다음에 에크모는 혈액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대요. 혈액도관,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산화. 벌써 과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이 기계의 구성품도 중요하겠고, 이 구성품이 어떠한 순서로 가는지, 뭐 이런,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죠? 물론 이게 진짜 있는지는 이제 지문을 봐야 알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혈액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냥 얘는 말 그대로 통로야. 그죠? 몸에 그냥 꽂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혈액은 유체이므로 자 요거 봐봐요.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야 요거 비례관계 한번 설정해 줘야겠네. 그쵸? 뭐야? 직경이 크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혈액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쵸? 됐죠? 요거 하나 넣어봅시다. 요거 관계성.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펌프는 혈액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회전을 한대요. 그죠? 회전을 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그럼 얘는 당기거나 혹은 미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지금 펌프의 기능이랬어요. 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전 속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 요거랑 연결이 되네요. 자, 혈압. 그리고 분출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뭘 조절한다는 거야? 펌프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 맞죠? 맞아요? 응. 선생님 어디 힘들어? 네? 어디 힘들어? 숨이 잘 안 쉬어져? 에크모 줄까? 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물론 그거 존나 비쌉니다. 그거 몇 억 할걸요 그거. 엄청 비싸요. 자, 아무튼 간에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거기 한번 미주 쳐보자.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산소 교환을 못 해준 그 이산화탄소만 있는 혈액이 다시 돌아가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폐순환이든 체순환이든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쵸?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산소를 교환 안 하고 가버리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자, 여기서 이 역할을 하는 거네요. 무슨 역할? 자,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해준대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핵심적인 역할이 뭐겠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다 종합해보면은 이 산화기에서 뭐 하는 거야? 가스교환이 되는 거죠. 가스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는데 자, 일단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자, 여기 어디 뭐가 있다? 멤브리오라는 게 있대요.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떠한 막이래. 그리고 이 막을 통해서 뭐 한대요? 분리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 분리할 게 뭐밖에 없어요? 산소랑 이산화탄소밖에 없겠죠. 그죠? 그걸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멤브레인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자, 거기 동그라미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분압차라는 그걸 부분을 통해서 이동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자, 산화기에 주입되는 산소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분압이 높은 상태로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에 동그라미 쳐주고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소만 딱 이동시키게 하는 거죠.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자, 산소는 혈액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다는 거네요. 근데 들어가는 쪽은 똑같네. 맞죠? 들어가는 방향은 같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섞이는지 배출되는지 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아유 이 거지 같은 방식이 있네요.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눠진다. 자, 이제 두 가지 방식. 네, 읽어보면은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만 보면 지금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한 중간쯤 읽어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는 있긴 있습니다. 네. 자, VA 방식은 자, 이거 봐봐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 잠깐만. 얘는 뭐라고요? 대정맥에서 뽑고 그 다음에 대동맥으로 넣어준대요. 자, 대정맥과 대동맥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대정맥 여기에서 뽑는데 이산화탄소가 있는 부분을 빼서 그 다음에 뭐야? 산소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넣는 거야? 여기로 넣는다는 얘기네. 괜찮아? 괜찮아? 맞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써준 거예요. 요 부분들을 써준 게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구지배기 순서를 한 번 더 적어드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이것까지는 괜찮죠? 괜찮아요?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밑줄.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는다. 심장, 폐를 거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VA 장치에서 해주는 거죠. VA 장 방식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빼는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자,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까지가 VA 방식이었고요. VV 방식은 자, VV 방식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대정맥이야. 얘도 똑같이 대정맥.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정맥에서 다시 어디로 넣나?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준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로 다시 넣는다는 얘기는 이게 된다는 얘기겠네. 그쵸? 여기서 뺐다가 다시 여기로 넣는다고. 여기서 뺐다가 다시 여기로 넣어. 그러니까 이 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 대정맥에서 뺐다가 대동맥으로 넣었으면은 그렇지.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미 여기 한번 산소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에서 넣었다가 다시 넣었어.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얘네가 알아서 되어야 돼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 별표 꼭 쳐주세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심장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심장이 정상이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걸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이제 뭐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폐순환 이걸 하게 되고, 그쵸? 근데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 이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 그런데 그래도 이미 뭘로 바꿨어? 산소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의 폐포는 가스 교환을 못하더라도 뭐는 해줄 수 있어. 이완과 수축을 통해 온 몸으로 퍼뜨리게 할 수 있잖아. 순환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거잖아. 이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얘는 그래도 이 가스 교환을 못할지라도 뭐야?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그 VA 방식 같은 경우는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VA는 보내는 거가 불가능하고 VA는 보내는 거 가능한데. 둘 다 보내는 건 가능하죠. 근데 다만 폐 쪽으로는 안 보낸다는 거지. 애초에 폐의 그 기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구랑 입구가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대동맥이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대정맥으로만 거쳐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 차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문제가 생기도록 여기 나와 있죠. 삼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혈액순환, 그 다음에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우리 아까 VA 방식과 VV 방식을 다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체 내부의 작용이 두 가지잖아요. 혈액순환이랑 가스 교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VA 방식은 뭐랑 뭐가 포함된 거야? 혈액순환이랑 가스 교환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뭐야? VV 방식은 뭐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얘는 가스 교환만 해주고 얘는 아까 얘기한 혈액순환까지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안 적어주면 또 문제 못 푸실 것 같으니까 자, 혈액 순환, 그다음에 가스, 얘 둘 다 해주는 거고 얘는 가스만 해주는 거라고 했죠. 됐죠?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전신의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갔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데, 자, 우리가 피가 외부에 노출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노출된 혈액은 응고의 가능성이 높아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 따라서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어. 왜? 뭘까? 피가 안 멈춰! 가 되는 거야.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치? 이거 없으면 그냥 뒤지는 거잖아. 뭐 감염 위험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해야지. 어쩔 거야.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정답을 제가 안 지어놨기 때문에 네, 1, 2, 3, 4, 5번 다 제가 근거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으니 네, 그거에 맞춰서 풀어보세요. 보수다. 언제? 들으면서 너 그렇게 잘해? 이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잤어요?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들었어요. 들으면 풀 수 있겠어? 네? 들으면 풀 수 있겠어? 네.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혜성 이게 제일 PTSD 오는 질문 아니야? 맞죠? 네 맞아. 아무것도 안 하셨네? 네?
딱히 뭐 필기한 게 없으시구나. 어, 푸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죠? 다 맞으시겠죠?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학원은 이거를 찾아라는 거죠. 네, 제가 답지를 써놔가지고요. 답을 써놔가지고 안 지워놔가지고 안타깝게도 저런 걸로 고통받게 할 수 있었는데. 상훈이 4번 풀고 있어? 네? 4번 풀고 있어 지금? 네, 상호 풀고 있어요. 다 되셨죠? 뭐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자 2번. 자, 에크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 혹시 이거 다른 선지를 하신 너 몇 번이라 했니? 조금 오메. 너는요? 4번, 2번이요? 예, 2번이요. 4번. 이거 4번? 4번? 그쵸? 자, 외부에서 가스 교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외부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5번도 한번 보자면요. 잠깐만. 잠깐. 야,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안 될 때 쓰는 거라고. 그게 에크모. 요것만 보신 거 아니죠? 이것만 보신 거 아니죠? VV 방식만 보신 거 아니죠? 에크모 공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맞죠? 됐죠? 그리고 원래 에크모 자체는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틀렸어? 이씨. 야, 너 이씨, 육모 때 이씨 어떻게 하려고 이씨. 확 씨. 3번.
3번도 꽤 할만했죠?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요거 3번 답이 3번. 예? 5번? 일단 또 3번 5번? 야, 아니 잠깐만. 자, 기억이랑 니은이 이거 아니야? 이거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하면 안 돼. 이거 어디 있었어? 얘잖아. 내가 봤을 땐 이걸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선재이는 페이크로 본 것 같은데 니은과 달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니은이 가능한 건데. 네? 니은이 가능한 거라고요. 니은이 심장이 괜찮을 때만 할 수 있다고. 기억이 아니라. 그냥 이건 몰라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몰라서 아니지 이거. 예, 그죠? 예.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 어쨌든 폐순환이라는 게 뭐였어? 가스교환이었죠. 근데 VA 방식이든 VV 방식이든 다 가스교환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맞죠, 이거는.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 얘는 요거까지 추가. 됐죠? 너 어이없는 거 틀려가지고 저기도 웃고 있잖아. 에? 에?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애초에 이제 답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물어봅시다. 자, 일단 4번이 틀린 이유는 뭐였어요? 4번 어떤 게 틀렸어? 4번이 틀린 이유.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뭐 설명 못하겠어? 아니요. 네. 근데 이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간 게 아니죠. 이미 나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맞죠? 애초에 몸 밖에 있는데 이게 왜 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외부입니다. 여기 신체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 너무 얼척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이제 1번 같은 경우 자, A에 흐르는 혈액은 C를 통과. 이 C가 뭐겠어? 어디일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A가 어디야? A랑 D는 어디야? 혈액도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펌프고 C가 산화기죠? 좋아요. 자, 요거 설정을 먼저 해줬어야죠. 그쵸? 만약에 풀었다면요. A에 흐르는 혈액은 자, C를 통과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체된 후. 맞죠? 그 다음에 D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2번 A와 D에서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위해서는 자, 아까 뭐가 있었어? 그 혈액도관에서 혈액이 좀 빨리 돌게 하려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 했어? 직경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바로 연결 가능하죠? 그죠? 관계식 세웠으면 바로 대입 가능했습니다. 3번 상훈이 너 괜찮니? 응. 자, B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몸 안에 혈액이 당겨져서 나올 수가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5번 혈액 속의 산소 농도는 C를 지나며 높아지고, 그치? 산화기를 통해 높아지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에 D를 지나 신체 내부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 낮아진다. 왜 그런 거예요? D로 다시 빼가지고 또 여기서 교환 한번 또 해서 그걸 또 다시 배출해가지고 에크모에서 또 이거 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교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 설마 5번 틀리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가 문맥상 가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가 일어난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이거 뭐야? 바로 맞춰봅시다. 이 일어난다에 가까운 거 2번? 2번? 맞죠? 1번 절대 안 된다. 일어난다, 물리 이딴 거 안 돼. 알겠죠? 혹시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3번 혹시 헷갈렸어요? 3번은 괜찮았어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뭐가 일어났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현상이 생기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3번에 일어났다는 3번에 일어나다 다시 생성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것도 근데 4번 같은 경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그죠? 생겨난 거. 그죠? 그죠? 4번이요? 4번 좀 거시기해요? 네? 여기서
5번. 저거는 물리적인 게 이거는 5번은 저항이죠? 그냥 저항의 의미. 그죠? 자, 그다음에 오늘 잘하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예, 요거 되게 짧습니다. 28페이지. 현금 연수증. 솔직히 이 질문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도가 뭘까? 정부 입장에서. 아, 이거 아직 모르시나? 모르겠어? 그 있잖아요. 가끔 현금 결제해 주시면 할인해 준다는 말 있잖아. 그게 왜 그러는 걸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개 쉬워요. 그래서 아까 현금 영수증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왜 답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후딱 한번 해봅시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가 있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을 해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 지불하는 방식이다. 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자, 거기 밑줄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가 확실히 있대요. 명의자가 있대요. 명의자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돈을 냈냐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한지가 거기 동그라미 명확하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했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원의 양성화. 세원이라는 거 아세요? 세원? 세금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떼어갈까? 이겁니다. 네, 저도 고십니다. 종합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홈택스에서 저한테 종합소득세 신고 문서가 아직 안 왔어요. 저 이제 회계사 써야 돼, 세무사 써야 되는데. 좋댔으면 돈 또 내야 돼. 아이씨. 예. 제가 그리고, 자, 양성화라는 말은 그럼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양성화를 시킨다. 일종의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현금 영수증을 하는 그럼 문제가 그러니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된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현금은, 이때 당시 어쨌든 현금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음성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러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 거래의 경우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세원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자, 현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물품들이 주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네, 뭐라고요? 인형포기요? 인형,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 그런 신박한 발성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다른 거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마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심지어 현금 거래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코인으로도 하잖아. 그치? 코인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왜 내가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자,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 물론 거래 내역은 다 잡혀 있습니다만 이 거래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절대 몰라. 그래서 이게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가 코인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탈중앙화라고 했었어요. 이전에 비문학 지문에서 한번 접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쨌든 그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음지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네. 뭐 마약뿐만 아니라 뭐 각종 총기 뭐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야 거기 유튜브에 뭐 이런 리뷰하는 것들 중에 뭐 킬러들의 쇼핑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뭐야 다 코인으로 했단 말이야. 거기는 마일리지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자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령 음식점과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액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의 발행 승인을 요청한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가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쵸? 맞죠? 사업자. 같은 개념 아닙니다. 얘가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뭐야?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친구였어요. 요 다른 겁니다.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읽는다고 치면은 여기서 살짝 좀 시간이 걸리고 헷갈렸을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이 요청된 즉시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실시간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승인하고 그리고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자, 얘가 수집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날에 어디로 보낸대요? 국세청으로 보낸대요. 여기로 보낸대요. 자, 결국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자들의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일종의 대리 세무 신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 세금 신고. 국세청은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입, 매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구축한다. 자, 이러한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하고 자, 이제 보는 거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아까 뭐라 했어?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뭐라고? 세금을 어떻게든 덜 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해줬어. 근데 가맹점 입장에서 그걸 얘가 깜빡하고 기록 안 하고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돼?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에이? 국세청에서 나가지고 마동석 같은 형님 나가지고 저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막 뜯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야 세금 또 뒤지게 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검증하여 세금을 매긴다.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과 같은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자, 법률 동그라미 쳐주시고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거나 그 다음에 소득세법. 자, 이것도 지금 다르죠. 기준이 살짝 다르죠.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구매자가 자,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자,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산이 되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여기에 해당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얘는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대충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와서 1월 달에 신청을 한 다음에 그 현금 영수증 했던 것들 그런 거 다 하면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덜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반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거 현금 영수증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랑 관련되어 있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5월 달에 내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얘는 이제 여기서 혜택을 받으니까 이걸로 현금 영수증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걸 뭘로 잡는 거야? 매출로 잡혀서 여기에 대한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예. 근데 현금 영수증 안 하고 그냥 꿀꺽 해버리면 사실 이거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안 해주려고 하는 게, 그리고 할인해준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벌써부터 속세의 맛을 너무 빨리 보여드리네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아셔야, 이게 실제로도 그 세금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셨을 때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근로소득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라든지, 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왜요? 왜? 불법 안 저질렀어 아직. 안 저질렀다고 왜 범죄자 만들어? 제가 일단은 이 종합소득세에서 확실히 잡힐 수 있는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들, 네, 저한테 열심히 기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주시죠? 학원비를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탈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 제가 개인 과외를 한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뭐 이상훈 씨가 뭔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밤 12시에 스카 가서 한 2시간 해야겠는데 2시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줘.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금 영수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꿀꺽 하는 거예요. 꿀꺽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냐면은 3.3%라고 해서 원천 소득세를 냅니다. 애초에 그걸 까서 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만큼 낸 금액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쓴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거기서 그럼 너가 더 냈다 아니면 덜 냈다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의 차액에 의해서 반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깎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겠다. 맞아요. 네. 먼저 일단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낼 때 그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뭐 종합소득세 나 한번 보여드려요? 자신이 없어. 나 이거 작년에 얼마 벌었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문서가 안 나와가지고요. 예. 아무튼, 어디 갔니? 아까 있었죠? 일정 한도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금 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 경감받을 수가 있다.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준 용돈으로 이제 먹었어.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엄마 아빠 거로 끊으면 불법이라고. 원칙은 그렇다고. 왜냐?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 재화 용역을 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자, 아무튼 어디 갔냐?
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자, 법령에 따르면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는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배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딱 결제할 때 뭐 별거 뭐 인증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잖아. 그건 당연히 뭐야, 아 이걸 긁은 사람이 그냥 이 당사자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어떤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익명으로 요청하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쪽팔린지는 아닌지 익명으로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친구는 입원을 하게 됐고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여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날 병원에서 병원비 10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이 제 이름이 아닌 환자의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제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세금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 이 씨발 존나 인성 개 빠가진 새끼네 이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한다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누가 발급받는 게 맞아?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그러니까 당 친구가 받는 게 맞죠? 그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적절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은 병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않을 수가 일단 없지. 왜? 가장 중요한 이유. 아까 뭐가 있었냐? 병원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틀렸죠. 물론 다른 업장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 하필 병원이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되셨어요? 자, 2번. 사연자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본인임을 밝히면 현금 영수증의 승인권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까랑 대치되는 부분이었죠. 뭐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부여받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3번. 사연자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친구이므로 사연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겠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네. 자, 3번. 사연자가 신용카드로 변형비를 지불했다면 대금 지불의 주체와 병원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치료를 받은 친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누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거 친구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잖아. 내 카드로 했잖아. 아, 봐봐. 내 카드로 결제를 했어. 그럼 이게 세금이 누구로 찍히는 거야? 내 걸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병신같이 현금으로 했어. 현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카드로 긁으면 뭐 받을 수 있지. 세금 피하는 방법 있죠. 예. 실생활입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예. 자, 5번.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한다면은 국세청은 병원의 현금 거래 자료에 누락분이 없는지 검증하여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 자,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된 걸 어떻게 제출이 가능해? 애초에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졸라 쉬워요. 가해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 현금 영수증이 생기고 나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당연히 뭐라 했어? 아까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세원을 알 수가 있다 했었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선지라고 한다면은 5번이 되겠죠. 현금 영수증 가맹점의 현금 거래 내역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전송함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사실 이거는 문제 자체도 쉬웠고 지문 자체도 쉬웠지만 아까 지문 같은 경우에서 중간에 잠깐 있었더라. 현금 영수증 가맹점과 사업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됐을 지문이었는데, 근데 사실 육모 때 저딴 식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나오겠지. 그쵸? 제가 만약에 낸다 치면요, 이거를 가로하고요, 나의 실제 조세에 부과하는 것까지 늘 것 같아요. 6월이니까 종합소득세 할 때 됐잖아. 그리고 다 같이 해줘야지.
여기서 종합소득세 할 때 현금 영수증의 뭐 그런 매출 여부를 파악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 자세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근데 우리 경제 이미 나오지 않았나? 아, 경제라기보다는 주식이죠. 근데 사실 뭐 산모는 6구 수능이랑 별로 연관은 없습니다. 작품이나 이런 소재 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요거까지 하시고 간만에 좀 일찍 끝나셔서 잠깐 가시기 전에 자 요거 받아갈 거